산불, 화산, 폐렴 등 주변국 악재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폐렴 사태가 번지면서 상반기 여행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발리 덴판사르 시내 영사관이 설치됩니다. 외교관 2명을 파견하고요. 오는 8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타르 항공이 현존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큐 스위트고요. 인천발 모든 항공편에 매일 투입이 됩니다. 2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한 단계 오른 4단계로 국제선 기준 최고 49,2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부산이 인천, 청두 정기편 취항했습니다. 주 3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A321 200 기종을 투입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5%가량이 숙박 공유의 개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립닷컴이 설 연휴 여행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여행객의 절반은 혼행족이고 여행지는 방콕이 많았습니다. 트래블데일리 1월 17일자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다뤄드릴 뉴스는 저희가 금요일, 월요일에는 특집으로 전주에 있었던 조회수 가장 많은 기사 한번 다시 되새겨 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특집으로 이제 말미에 특별히 저희가 선정한 데스티네이션과 그 다음에 썰, 여행업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썰을 저희가 취재 중에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릴 거는 팩트를 뉴스에선 전해드려야 맞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저런저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이런 썰이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런 얘기를 좀 재미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고요. 사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첫 소식 시작해 볼게요. 자, 새해 시작과 동시에 아웃바운드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일본과 홍콩 사태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리스크라면 이번 악재는요, 자연 발생적 리스크에 가깝죠. 그래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향과 재취향, 뉴질랜드 항공, 그 다음에 제트스타 항공, 이런 것들이 신규 취향을 하면서 호재가 이어졌죠. 호주 등 뉴질랜드, 대양주, 요쪽 대양주 지역이 많이 기대가 됐죠. 근데 호주 산불 사태가 이제 악재를 맞으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수요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영향은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산불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동계 시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춥고 거기는 이제 따뜻하니까 동계 시즌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그 산불 악재는 어떤 여행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로 연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필리핀 지역이 있죠. 여기도 빨리 수습이 되고 안정화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제 휴양객들이기 때문에 세부나 보라카이 쪽에 많이 몰리죠. 그래서 전체적인 여행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요 여행사 수요 역시 아직까지 두 지역 관련한 수요는 변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며칠 전부터 번지고 있는 중국 폐렴 사태입니다. 자연재해보다 전염병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한국인도.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중국 폐렴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상반기 아웃바운드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이제 중국 폐렴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이번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중국 폐렴 발생 사태와는 관계없이 최근 주요 여행사의 중국 수요는 예년 대비 평균 한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콩은 이제 현지 시위가 점차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주요 관광지와 이제 대중교통 역시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관계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홍콩 현지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는 특집을 방송, 유튜브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변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부 항공사의 노선 재운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웃바운드 시장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인도네시아 발리 섬이죠.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찾죠.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자, 덴파사르. 예. 여기에 8월에요. 한국 대사관 예하죠. 대사관에 이제 영사관, 또 영사관에 분관이 있습니다. 예, 분관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현지 대사관 관계자는 그 발리 분관에는 이제 외교관 2명 정도 파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어떤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오는 여름 8월쯤에는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방문객은 한 35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20만 명이 발리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도 발리를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발리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작에 이런 한국 영사관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발리 분관은요, 발리 섬과 함께 인근의 록북섬, 순바와 쿠팡 등 지역까지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금요일 특집으로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서 선정해서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연중 골프 여행이 가능한 마리아나를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판으로 유명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마리아나보다는 아무래도 사이판, 예, 이렇게 사이판이 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나는 이제 사이판 섬과 로타 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완벽한 골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골퍼들이 찾아서 골프를 치기 아주 좋은 곳이죠. 자, 이 섬에는요, 골프 전문가들이 설계한 바다를 가로지르거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골프 코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얇고 긴 모양의 사이판 섬에 보면 이제 북동남쪽 모두 각기 다른 개성의 골프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이판에서 남쪽으로 한 13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로타에도 역시 골프 여행지로 아주 적절하죠. 자, 한 번의 여행으로 다채로운 골프 코스를 경험하길 원하는 골퍼들 또는 여행자들에게는 최적의 여행지인 마리아나 제도의 섬 속의 모든 리조트들이 아주 짧고 강렬한 플레이를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단 며칠의 휴가만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자, 사이판의 넓은 그 다음에 해안선이 내려다 보이는 섬 동쪽의 라오라오 베이 리조트 골프 앤 리조트가 그렇게 좋다네요. 예. 여기는 글렉 로먼이 설계한 골프 코스가 2개 있다고 합니다. 글렉 로먼. 예. 그리고 6,330여 야드의 동쪽 코스는 페어웨이가 보다 좁고 4개의 홀이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어서 더욱 정확한 플레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쉬운 코스도 좋지만 또 어려운 코스도 가끔 있어줘야 이게 골프를 치는 맛이. 예. 저는 필드는 안 나가봤지만 저도 들어서 합니다. 자, 리조트는 객실과 클럽하우스, 대형 프로샵, 그리고 더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갖춰져 있고요. 골프는 물론 쇼핑과 저녁 식사 장소를 찾는 여행자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판섬 북쪽에 킹피셔 골프는 18홀 코스와 필드 모든 곳에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예. 글레이엄 마샬이 설계한 골프 코스는 필드마다 큰 고도 차이와 여러 브라인드 홈 등으로 마리아나 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높은 골프 코스를 공략해서 성공했을 때 쾌감은 더하겠죠. 하지만 해안절벽 정상에 위치한 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바다 풍경과 잘 관리된 필드로 인해 언제나 사랑받는 골프 코스죠. 자, 코랄 오션 포인트 골프 리조트 한번 또 여기도 소개해 보겠고요. 사이판 남쪽 해안을 따라 조성된 18홀 코스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 PGA 프로 월드 클래스 챔피언 레리 넬슨, 유명한 사람이죠. 예, 요 분이 디자인한 사이판 유일의 LPGA 규격 골프 코스입니다. 길이만 7,000야드. 예, 사이판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합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 해를 마주보고 있고요. 오후 6시 이후부터는요, 조명이 들어와 갖고 1홀에서 9홀에서 나이트 골프, 예, 나이트 골프. 나이트 골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밤에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신비로운 작은 로타에는 로타 리조트 앤 컨트리 클럽이 있습니다. 예, 뭐 디자이너 스캇 피셔이 설계한 이곳의 멋진 18홀 코스는 탁 트인 바다 풍경, 작은 호수, 독특한 암석, 이국적인 새들이 살아가는 정글의 풍경 속에서 7,093야드의 길이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페어웨이가 잘 다듬어져서요. 거친 그린이 페어웨이와 그 다음에 거친 그린이 공존하고 있어서 하급자, 상급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코스라고 하네요. 자, 골프의 낙원 사이판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매년 여러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주지사 챔피언 토너먼트가 있다고 하네요. 2020년 올해에는요, 8월에 라오라오 베이 골프 리조트에서 이틀 동안 열린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골퍼에게는 사이판 미화 예, 기금이 부과된답니다. 예,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뭐 저희가 이제 일거는 드렸지만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재미있게 데스티네이션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올해 또 8월에 골프 대회 열린다니까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참가하셔도 좋고, 여행사분들은 관련 상품 만드셔서 열심히 또 파시면 돈도 벌고 모객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1월 17일 금요일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처음 썰을 한번 선보여 볼게요. 썰, 무슨 썰이 최근에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항상 있네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실명은 밝혀드리지 않을 건데 얼마 전에 뭐 관광청 초청해서 미디어 팸 투어를 한다고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저는 지난 가을에 다녀와서 저한테는 직접적인 그 초대가 오지는 않았는데 뭐 들리는 썰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뭐 관광청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비슷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진행 상태가. 그래서 불과 출발 하루 전인가요? 뭐 15일 원래 출발 예정이라고 해놓고 출발 하루 전인가?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취소됐다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루된 뭐 미디어가 한 10개인가 15개 초청을 받아서, 근데 이제 뭐 본청에 확인을 해 보니, 본청이죠.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뭐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한 업체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한번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청에서, 본청이죠, 한국사무소와 상관없이 본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뭐 특별히 뭐 나쁜 목적이 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뭐 분명히 무슨 뭐 어떤 의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뭐 실명을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취재 후 해서 저희가 제목을 하나 다를게요. 취재 후 해서 뭐 돌고 도는 소문. 근데 저희가 미디어로서 취재를 단연간 해보지만 돌고 도는 소문의 80에서 90%는 나중에 보면 팩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코너들을 한번 금요일 날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1월 17일자 금요일자 뉴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